네, 지금까지 이런 선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총선은 5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거구가 없는 사실상 무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선 연기론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자칫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든 되겠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현역 의원들이 너무 게을러진 건 아닌지요. 이 문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공천 작업 무엇이 먼저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용인대 학교 최창렬 교수 그리고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원래는 언제까지 이게 정해졌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일단 이제 작년 말 그렇죠. 12월 31일까지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편차를 2대1로 맞추라고 그랬으니까 예. 작년 말인데 원래 1차로는 11월 15일 날 예. 지난해 11월 15일 날이 1차였어요. 사실 예. 그때 되는 게 맞는 거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시점이니까. 근데 그걸 넘기고 지난해 말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이제 왜냐면 헌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니까 현재 선거가 무효가 되는 거니까. 예. 근데 그걸 또 넘겼고 예. 그러다 이제 설 때는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보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설을 또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23일이 내일이잖아요. 내일 본회의는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를 획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그 전에 선거위 획정위원회에다가 넘겨야 돼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다 넘긴 다음에 그 안이 본회의에 들어와서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게 29일이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상당히 시간이 늦은 겁니다. 게다가 지금 후보 등록이 3월 24일, 25일 양일간이거든요. 예. 그럼 그 전에 경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경선을 하려면 지금 여야 정당이 이른바 안심번호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얘기는 안심번호도 선거가 획정돼야지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허. 게다가 지금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누리당이 면접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 선거구 획정이 아직 불명확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도 있고 뭐 저기 예. 호남, 영남 다 있어요. 그런 지역은 면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처럼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17대의 경우는 선거 37일 전에 이제 선거구 획정이 된 적이 있긴 있어요. 예. 그때와는 많이 다른 게 그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이 지역구 조정할 경계 조정할 대상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단순 비교하기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이제 이제 선거 무효 소송도 이제 우려가 됩니다만 시간이 너무 없었다. 너무 없었다라는 예. 거예요. 너무 불공정한 선거였다라고 이제 무효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그것도 겁니다만 경선 불복 같은 경우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인과 지금 이제 이 현역 간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선거구 획정이 늦게 돼서 늦게 그 경선에 뛰어든 후보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부작용이 많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 후보 등록일이 3월 24, 25. 24, 25, 예. 예. 그때까지 간다면 31일 그 안에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선거 자체는 이제 법적인 절차상은 후보 등록 이전에 선거구 획정이 되면 선거는 치를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각 당이 지금 이제 경선 일정들을 잡고 있는데 그게 예. 지금 대부분 아마 3월 23일 그러니까 내일 2월 23일 내일 이제 선거구 획정이 다 정리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안심번호 경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일정을 잡았을 때 그렇게 하더라도 3월 초부터 약 한 2주 정도밖에 경선 기간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지연이 되게 되면은 제도적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선거의 내용상 이제 경선 자체가 그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선 불복이라든가 특히 이런 상황들이 예. 여야를 가리지 않고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 어제도 이 얘기 한다고 했다가 결국 못하고 계속 지금 그렇죠. 미루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겁니다만 뭐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했던 얘기 또 하고 예. 계속 그런 상황인데요. 선거구 획정하고 이제 쟁점 법안이 있잖아요. 노동 관련 법안들이 있고 경제 관련 법안들이 있고 이제 테러 방지법, 이제 북한 인권법이 있는데 새누리당이나 정부 여당 입장은 새누리당 입장은 일단 쟁점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선거구 획정을 해도 늦지 않다. 일단 민생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입장이고요. 예. 지금 이제 야당의 입장은 선거구 획정부터 하자.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쟁점 법안을 이제 그 쟁점을 해소해서 해 나가자라는 거거든요. 예. 지금 선거구 획정도 지금 지역구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다 결정돼 있고 세부적인 조정만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쟁점 법안이라는 것도 이제 테러 방지법에서 좀 간극이 있는 거거든요. 여야가 다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 답은 나와 있는 건데
여당은 어쨌든 선거구 획정보다는 쟁점 법안이 먼저다라는 거고 야당은 그 반대란 말이죠. 특히 이제 지난 16일날 대통령께서 국회 연설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선거구 획정보다는 일단 쟁점 법안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그 말에 상당히 좀 이렇게 제약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지금 예상이 되는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물론 잘 되겠죠. 일단 선거를 못 치르는 일은 없겠죠. 선거 연기라는 말이 현실화될 상황까지 가기 전에 어쨌든 예. 정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여야가 지금 그 말씀하신 그런 쟁점 법안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전향적으로 풀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새누리당은 그 청와대를 좀 설득해서라도 이 선거구 문제가 총선 연기론이 지금 계속 불거져 나올 정도까지 지연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열어줘야 될 것이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이게 가장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국정원의 어떤 정보 수집권을 주느냐 아니면 국민 안전처로 넘기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싸우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 야당도 예를 들어서 테러 방지법상에서 그런 정보 수집권이 어떤 이게 법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권한을 국정원에 줬을 때 과거의 어떤 이제 행태나 그 전력을 봐서 오남용 우려가 있다 그런 권한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면은 그런 것들을 견제하는 장치를 넣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 법안을 처리하는데 같이 이런 머리를 맞대야지만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만약 이달을 넘긴다고 하면 정말로 이게 총선 연기론 이게 선거 자체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없다라는 것들이 많은 지역에서 만약에 불거진다면은 그런 어떤 상황까지도 지금 전개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데 또 공천은 한쪽에서는 속속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는 다 되겠지 생각하고 공천부터 서로들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먼저 새누리당부터 살펴볼까요? 어제 이제 면접이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대표까지 이제 면접을 봐야 된다. 원내대표는 이제 이미 면접을 치렀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 지난 19대 때는 현역 의원은 면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인정해 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말씀처럼 이번 이제 새누리당 20대 공천 현역 의원도 예외 없이 본다라는 거. 특히 이제 김무성 대표도 만약에 면접을 안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그럼 공천이 보류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예. 이제 나중에 농담이란 투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김무성 대표도 면접에 응할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도 응했으니까. 예. 아무튼 그 자체는 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현역 의원들도 일단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 이제 대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이 면접이 15분이거든요. 예. 이미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의정 활동이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면접이라는 걸 가지고 결정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 당내 속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땐 그러나 그런 예외 없이 고위 당직자나 일반 의원들을 똑같이 면접하는 것은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잖아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그런 어떤 보여주기식의 그런 것도 좀 의식한 게 아닌가 생각 좀 들긴 들어요. 예. 상향식 공천이라는 것을 이제 도입할 때 취지 자체가 어떤 기득권이나 어떤 특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현역 의원이든 당대표든 상관없이 면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면접 심사가 이제 화제가 됐던 곳이 어제 이제 서울 종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박진, 오세훈 예비 후보가 이제 경합을 벌이는 곳이었죠. 화면이 있죠. 화면과 함께 좀 질문 드리도록 하죠. 김막걸리라는 독특한 이름의 분이 글쎄요, 김막걸리라는 이름이 근데 한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자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 오히려 김막걸리 후보가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름이 아주 독특해서 말이죠. 예. 형 동생의 신경전을 벌이겠는데 사실 이제 두 사람이 어제 첫 대면은 아닙니다만 그동안의 공천 갈등 마포도 마찬가지고요. 몇 곳에 이제 갈등 신경전 벌이는 후보들이 어제 첫 조우 아닙니까? 공개 석상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미 이제 지역에서는 각자 이제 유권자들 상대로 경쟁을 치열하게 해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공천 면접이라는 그 장소에서 각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들이 아마 여러 군데서 계속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 결국 이제 기존에 이렇게 지역을 좀 관리하고 열심히 뛰어왔던 분들은 그 나름의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어떤 노력들을 인정받길 원할 것이고, 또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비전이나 포부들을 밝힐 텐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특히 지금 공천 신청 경쟁이 많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좀 주목받고 재밌는 광경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저런 점이 새누리당에겐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저 면접이라는 게 여러 얘기거리를 날 수가 있잖아요. 한 장소에 모이고 그리고 간이 의자 같은 데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들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 보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 이제 얘기들이 나오니까 뒷얘기들 같은 게 그런 것들이 인지도를 계속 높일 수가 있고 새누리당에 대한 언론의 관심 같은 것도 증폭시킬 수 있는 점에서 저 부분은 뭐 그 자체가 전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공천에서 앞으로 어느 지역을 좀 유독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글쎄요, 일단 뭐 종로 1번지는 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박진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누가 공천을 받을 것인가도 관심이고 또 안대희 전 대법관과 이제 강승규 전 의원 마포 갑. 예. 뭐 그곳에서 이제 여론조사가 100% 경선 100% 여론조사로 될지 당원 3 이제 일반 국민 7회 그 공천 룰에 따라 될지도 아직도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 또 저기 어딥니까 아직 뭐 그건 대구 쪽으로 내려가서 김문수 지사와 전 지사와 이제 김무겸 의원의 그 지역도 상당히 관심거리고요. 또 조경태 의원이 공천은 아니고요. 그 공천은 아니죠. 그 예. 공천이 아닌데 지금 현재로서 어쨌든 종로 1번지 그리고 종로하고 이제 마포 갑 지역하고 또 용산도 그렇고 말이죠. 뭐 예. 거의 다 그렇죠. 지금 모든 지역이. 공천의 최종적인 결과는 뭐 각 지역에서 좀 관심적이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일단 지금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우선 추천 지역 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상당수 일종의 단수 공천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아마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은 대구를 중심으로 한 TK 지역에서 과연 어느 지역들이 그렇게 선정이 될 것인가 그리고 최경환 이제 의원이 그 소위 말하는 진방 마케팅 예. 이제 한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게 뭐 일종의 최경환 루트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신조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이 뭐 개소식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지금 힘을 실어준 후보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좀 있는데 아마 이런 지역들에서 어떤 식으로 공천을 하기로 결정할 것인지 아마 그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대구에서 이른바 진박으로 이제 분류된 인사들이 공천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거기는 뭐 공천이고 당선이라고 봐도 무방하니까 예상외로 뭐 그렇게 뜨질 않는다는 현재로서는 뭐 진박 그쪽의 사람들이 영 뭐 잘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19대 때 어쨌든 다 그쪽에서 그 박근혜 쪽 사람들이 당선된 게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뭐 배제 대상이 됐습니다만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당시에 19대 총선이 2012년도였고 그다음에 그해 말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쉬운 지역의 새로운 신지 인사를 이렇게 꼽는 것을 우리 대구가 그대로 과거처럼 19대처럼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또 분석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여론조사하고 또 선거 국면에 가서 여론조사하고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뭐 40%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